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 3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이 맞도록 미완성 시퀀스 회로와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오. 단 스위치 및 접점을 그릴 때는 해당하는 문자 PB1, X1 등을 함께 쓰도록 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뒤에 뭐 A 접점이다, B 접점이다 굳이 표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만 나타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선의 접속 및 미접속에 대한 예시와 법례를 참고하여 작성해라. 항상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 조건을 보기 전에 저희는 시퀀스는 항상 회로 뭉쳐봐라 라고 얘기했죠. 해서 아래 1번을 봤더니만 싹 다 지워져 있네요. 그럼 천상 문제 조건을 차근차근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 조건을 보니까 선행 동작 우선 회로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자, 신입력 먼저 누른 것만 우선적으로 동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신입력 우선 회로, 즉 인터로크 회로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이미 여기서 답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으니까 아래 내용 다 살펴볼게요. 즉 누른 버튼 스위치 PB 중 먼저 누르는 쪽에 램프만 점등된다. 누른 버튼 스위치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4개에 대한 재원은 A 접점 스위치 3개, B 접점 스위치 1개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릴레이 접점, 자 릴레이가 아닙니다. 릴레이에 뭐 A 접점이다, B 접점이다. 자, 이런 접점들이 3개가 들어가지게 되는데 A 접점이 3개, B 접점이 6개가 들어가진다. 어차피 우리가 누른 버튼 스위치가 3개가 있다는 말은 자기 유지 회로가 3개예요. 자, 도면 잠깐 볼게요. 릴레이가 3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튼 스위치 1개는 전체 리셋 버튼이 되고 버튼 스위치 3개는 릴레이 1, 2, 3에 따른 자기 유지에 따른 입력 스위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저희가 자기 유지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릴레이 A 접점들을 자, 릴레이 그 자기 유지 입력 접점과 병렬로 갖다 써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자, 여기 릴레이 접점 9개 중에 A 접점 3개는 자기 유지 접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 B 접점 6개는 인터로크 접점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누른 버튼 스위치를 누른 후 릴레이 동작은 자기 유지에 의해 유지가 된다. 구체적인 작동 설명은 다음과 같다. 버튼 스위치 1번을 먼저 누르면 자, 버튼 스위치 1번에 의해 릴레이 1번이 자기 유지 동작이 되며 램프는 레드 램프가 점등이 되고 자, 릴레이 1번이 동작 중에 버튼 2번과 3번을 나중에 눌러도 램프,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는 점등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럼 아래 내용은 이거의 복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버튼 스위치 2번에 의해서 릴레이 2번이 동작을 하게 되고 2번에 따른 그린 램프가 점등됩니다. 자, 2번이 동작 중에 1, 3번을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튼 3번에 의해 릴레이 3번이 동작하고 화이트 램프가 켜집니다. 그리고 릴레이 3번 동작 중에는 1, 2번이 먹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버튼 4번을 누르게 되면 모든 동작이 정지가 된다. 자, 그림은 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여기다가 전체 리셋 버튼 PB4번을 그려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자기 유지 회로 우리 외우고 있는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릴레이 1번이니까요. 자, 버튼 스위치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 주고요. 병렬로 릴레이 1번의 A 접점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 그릴게요. 자, 여기는 버튼 스위치 2번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고 자기 유지 접점을 릴레이 2번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여긴 버튼 스위치 3번. 버튼 스위치 3번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자기 유지 접점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릴레이 1번이 동작할 때 2, 3번이 동작 안 하게끔 해야 돼요. 그럼 인터로크 접점을 그릴 때 어떻게 한다? 상대방 계정기 코일 바로 위에
다시 말해 직렬로 B접점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직렬 라인 쪽을 지워가지고 릴레이 1번의 B접점들을 그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릴레이 2번이 먼저 동작했다. 그랬을 때 1번과 3번이 동작을 억제하려면 당연히 직렬로 릴레이 2번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위쪽에다 그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가 릴레이 2번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릴레이 3번 동작했을 때 상대방 것을 또 정지시키려면 당연히 또 직렬로 릴레이 3번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기존에 있는 문제니까 우리 모두 그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 2번 문제입니다. 타임 차트에 레드 램프, 그린 램프, 화이트 램프의 동작사항을 완성하시오. 단 누른 버튼 스위치 PB의 신호는 PB를 누르는 동작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면 하이, 연결이 안 되면 로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고 눌렀다고 하면 하이, 안 눌렀다면 로우 이런 방식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누르는 동작 관계를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버튼 스위치 1번을 누르게 되면은 자, 우리 앞에서 1번 스위치에 1번 이거 다 지웠죠. 1번 스위치에 1번 동작하고 1번 동작하면 레드 램프였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버튼 스위치 1번에 레드 램프가 켜져야 되고요. 버튼 스위치 2번에 그린 램프가 켜져야 되고요. 버튼 스위치 3번에 화이트 램프가 켜져야 되고요. 버튼 스위치 4번에 전체 리셋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조건 그대로 만족해 볼게요. 그리고 인터로크 회로니까요. 1번 버튼 누르면 레드 램프가 켜진다. 언제까지요? 버튼 스위치 4번이 눌릴 때까지. 자, 그리고 릴레이 1번. 여기가 바로 릴레이 1번 동작 관계죠. 1번이 동작 중에 버튼 2번이나 3번 눌러도 다른 것들은 인터락이 되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눌러 전체 리셋 시켰어요. 자, 이번에 2번 먼저 누릅니다. 그럼 2번에 해당하는 그린 램프. 자, 그린 램프가 바로 릴레이 2번이 되는 거죠. 해서 릴레이 2번이 동작하더라. 언제까지? 버튼 스위치 4번이 누를 때까지. 물론 그린 램프가 또는 릴레이 2번인 동작 중에 1번 버튼, 3번 버튼 눌러도 인터락 방해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작이 안 되더라. 자, 이번에 또 리셋 시킨 상태에서 버튼 3번 눌렀으니까 화이트 램프 켜지겠죠. 언제까지? 4번을 누를 때까지.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기형 변압기 PT 2개와 변류기 CT 2개를 포함하는 삼상 3선식 전력 연결을 결선하시오. 단 1, 2, 3번은 상순을 표시하고 P1, P2, P3는 계기형 변압기에 그리고 1S, 1L 자, 요건 소스 전원 측을 말하고 로드 부하 측을 말하죠. 그래서 1S, 1L, 3S, 3L은 변류기에 접속하는 단자이고 선의 접속 및 미접속은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그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 전원선 우리가 라인 1, 2, 3가 지나가고 PT가 VV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자에 라인 1, 두 번째 단자에 라인 2, 세 번째 단자에 라인 3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PT의 첫 번째 단자를 P1에 물려주시고요. 세 번째 단자를 P3에 물려주시고 가운데 중성선 접지가 된 것을 P2에 물려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 P1, P2, P3 차례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도트를 표시 안 했기 때문에 연결 안 된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시고 점만 안 찍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CT선을 연결할 건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라인이니까 1쪽이에요. 그래서 전원 쪽이 바로 뭐예요? 소스로 빠지고요. 소스로 빠지고 뒤에 부하 측을 로드 쪽으로 빠지게끔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로드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로드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1S 여기 있으니까 물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라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스를 연결해 주고 로드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연결해 주고요. 로드는 여기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죠. 자, 우리 전력량계 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전류 코일이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전압 코일을 표시한 거다. 전류 코일과 전압 코일을 나타낸 것이다. 전압과 전류를 알아야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접지 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접지 시스템은 자, 이건 규정이에요.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리 접지 등으로 구분이 되고 접지 시스템의 종류에는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있다. 규정이니까 이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규정을 잘 안 보시고 보시다 보면은 접지 시스템의 종류다. 그러니까 뭐 TT, TN, 뭐 I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입니다. 삼상평형 회로에 두 개의 전력계 W1과 W2를 접속하였더니 각 전력계의 W1, W2 지시값이 2.2kg, 5.8kg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전력계법이죠. 1차 필기 때부터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자, 역률을 구해봐라. 코사인 스타라는 거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곱하기 백분율 100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상전력 구하는 공식 2배의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가 되고요. 분자자리 유효전력은 W1 더하기 W2가 되겠습니다. 자,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대로 계산기에 넣고 풀어주면 됩니다. 물론 공식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곱하기 루트. 자, W1이 2.2kg, 2.2kg의 제곱 더하기 W2 5.8kg, 5.8kg의 제곱 마이너스 2.2kg 곱하기 5.8kg분의 2.2 더하기 5.8 곱하기 백분율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기를 눌러주게 되면 78.87%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1 현재 역률이 백분율로 아니고 PU로 쓰게 되면 0.7887 PU다. per 유니트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 없다. 이런 얘기죠. 요 PU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2번입니다. 역률을 85%로 개선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전력의 커패시터 용량. 자, 우리 콘덴서 용량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콘덴서 용량 QC 값은 자, 유효 전력 킬로와트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유효 전력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유효 전력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다 아시다시피 사인 세타라는 거는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자,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1이 바로 뭐가 돼요? 개선 전의 역률이다. 이런 얘기예요. 개선 전의 역률이다. 자, 근데 우리가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몇 %까지 개선하자? 85%, 0.85 PU까지 개선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력은 얼마입니까? 자, 이전력기법에서 전체 소비된 전력은 2.2kW와 5.8kW니까 2.2 더하기 5.8로 킬로와트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곱하기 자, 코사인 0.7889 자, 7887이네요. 7887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7887의 제곱 마이너스 개선 후의 역률 0.85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85의 제곱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안을 보시게 되니까 1.28 킬로볼트 암페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1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단선 결선들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변압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V12, 그 다음에 2차 측의 A12 정식 수전 설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닝 어레스터 LA의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필액이죠. 그래서 뭐 낙뢰라든가 뭐 서지가 내습하게 되면 자, 이상 전압을 영어로 서지라고 하죠. 서지가 내습 시에 대지로 신속히 방류시키고 또는 방전시키고 속류를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따라가는 전류는 끊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아래 2번 문제입니다. V12에서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단락 용량 구할 때 또는 차단 용량 구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 방법 씁니다. 그래서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차단 용량을 결정할 때는 차단기 1차 측에서 전원 측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예요. 또는 차단기 2차 측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이건 퍼센트 임피던스 안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전원 측을 바라봤더니 기준 용량 자, 요거 10의 3승 3개 딱 빼게 되면 얼마예요? 100 메가볼트 암페어에 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15%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준 용량입니다. 기준 용량에 대해서 15%에 대한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작성하게 되면 15%분의 100 곱하기 100 메가볼트 암페어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기를 통해 답안을 보게 되면 666.67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3번 문제입니다. 도면 C 부분에 개통도에 그려져야 할 설비 3가지만 쓰시오. 자, 여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우리가 답안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앞에 도면을 보면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여기 A12 쪽 보니까 여기는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PT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PT. 그래서
여기 점선 부분에 PT가 하나 있어야 되고 왜? 높은 전압을 우리 이런 메타기들, 계기들의 전격은 얼마예요? 계기들의 전격이라고 하게 되면 전압 110V, 전류 5A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전압을 110V로 바꾸기 위한 장치를 PT,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하고 대전류를 5A로 바꾸는, 소전류로 바꾸는 걸 커런트 트랜스포머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PT와 CT 2차 측에 전압계와 전류계를 달아주려면 메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의 메타기 속에 라인 1, 2, 3, 세 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앞에 셀렉터 스위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VS, 볼트메타 셀렉터 스위치와 암페어메타 셀렉터 스위치가 들어가지겠죠. 그래서 C에 들어가는 가장 쉬운 답안이 뭐다? PT, VS, 볼트메타, 그 다음에 AS, 암메타. 세 개 굳이 쓰면 PT, 전압계, 전류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답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PT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 볼트메타 셀렉터 스위치를 통해서 볼트메타기를 집어넣을 수 있고 전압계를 설치할 수가 있고 CT에서 쭉 하고 빠져와 가지고요. 여기에 AS, 암페어 메타 셀렉터 스위치와 암메타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전력량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유효 전력계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 사이에 역률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현장에 수배전 판넬을 딱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명판이 붙어 있어요, 먼저. 뭐 엑스트라 하이 볼테이지 1반 또는 엑스트라 하이 볼테이지 4반 해서 V12 판넬이다. 뭐 이렇게 써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메타기 4개 들어가요. 메타기가. 딱 4개밖에 안 들어가죠. 이 사이즈가. 그래서 첫 번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볼트메타, 셀렉터 스위치 아니죠? 볼트메타가 들어가지고 여기가 암메타 들어가지고요. 여기가 유효전력계. 자, 유효전력계가 들어가지고 역률계가 들어가져요. 이게 기본 세트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돌려줄 수 있는 셀렉터 스위치, 볼트메타 셀렉터 스위치, 암메타, 아이고 자꾸 잘못 쓰죠. 볼트메타 셀렉터 스위치, 암메타 셀렉터 스위치 이런 식으로 판넬을 많이 짜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자, 우리 보호 개전 시스템이라는 거는 동작부, 검출부, 판정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가 바로 뭐예요? 동작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T와 PT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검출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정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계통의 단락사고를 판정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OCR이 필요하고 지락전류를 판단할 수 있는 OCGR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제가 현장식으로 또는 중요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면 답안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우선은 PT가 필요하겠죠. PT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차단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전류 개전기와 지락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지락 과전류 개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안을 PT, OCR, OCGR 세 가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말고도 많아요. VS, V, AS, A, 킬로와트, 유효전력계, 역률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4번 문제입니다. ACB에서 단락 용량을 단락 용량이라기보다는 킬로암페어니까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자, 문제가 잘못 적혔습니다. 단락 용량이 아니라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 자, ACB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딱 끊어서 전원 측을 바라봤었을 때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보니까 자, 우선 전원은 얼마가 돼요? 전원 측은
100메가볼트 암페어에 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전원치가 ZS라고 할게요. 소스 측 15%가 됩니다. 자, 근데 트랜스포머 변압기에 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5%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는요. 자, 1000kVA. 근데 이걸 메가볼트암페어로 바꾸면 1메가볼트암페어에 대해서 변압계 퍼센트 임피던스니까 T라고 쓸게요. TR이라고 쓸까요? 변압계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다. 그렇다면 기준 용량 맞춰야 되겠죠? 얼마로 할까요? 얘를 기준 용량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변압기에 따른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시키게 되면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 왜요?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용량에 비례하죠. 그래서 기준 용량을 100메가로 올려주게 되면 100배 올려주면 퍼센트 임피던스도 100배만큼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곱하기 5를 하니까 500%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전체 계통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냐? 당연히 전원 측, 소스 측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와 변압기 쪽에 따른 퍼센트 임피던스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예요? 얘가 15%고요. 얘가 500%가 되니까 여기 500%죠. 그래서 51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 자, 여기 공간이 좀 작으니까 아래 쓸게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한 단락전류 IS를 구하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다. 기준 용량에 따른 전류다. 이런 얘기죠. 자,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515%가 나왔고요. 자, 한 번 더 공식 써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공식 쓸게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라는 거는 루트 3 V분의 전격 용량이다. 이런 얘기죠. 또는 기준 용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숫자 대입할게요. 얼마요? 515. 100 곱하기 자, 루트 3 곱하기 성간전압이 얼마냐? ACB 쪽에 있는 성간전압은 세컨다리. 자, P라는 거는 프라이머리 22,900V고요. 세컨다리는 380에 220V인데 성간전압이 380V죠. 그래서 380 볼트분의 자, 그럼 여기 기준 용량이 100메가볼트암페어인데요. 자, 이 메가를 킬로로 바꿔주게 되면은 100 곱하기 10의 3승 킬로볼트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기준 용량에다 집어넣게 되면 100 곱하기 10의 3승 킬로볼트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단위까지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에 부분만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단위까지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락전류 단위값이 뭐가 돼요? 킬로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준 용량을 킬로볼트암페어로 하고 그다음에 성간전압을 볼트로 하게 되면 볼트 지워지면서 남는 게 뭐예요? 킬로암페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해서 이렇게 메가볼트 암페어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준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하게 되겠습니까? 계산기를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 나온 결과값이 얼마냐? 29.5kA 또는 25.5카 현장식으로 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자, 아래 5번 문제입니다. 최대 부하가 800kVA, 역률이 지상 80%인 경우 변압기에 의한 전압 변동률을 구해봐라. 자, 전압 변동률 공식. 자, 이 기호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편하신 거 쓰시면 되고 전압 변동률이라는 거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되겠죠. 지금 현재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로 제시가 돼 있어요? 0.8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인 세타는 얼마다? 사인 세타는 0.6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P값은 뭐예요? 자, P값이라고 하는 거는 퍼센트 저항 강화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퍼센트 저항 강화. 자, 근데 변압기를 보니까요. 자, 100kg. 100kg가 아니네요. 1000kg에 대해서. 자, 이쪽에서 써볼까요? 변압기 1000kV 암페어에 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퍼센트요? 5%라고 그랬고. 그리고 퍼센트 저항 강화가 1.5%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최대 부하를 얼마까지 쓴다? 1000kg가 아니라 부하율 80%, 800kg만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에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용량이 1000에서 800으로 80%, 20% 준 거예요. 그럼 그거만큼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저항 강화,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가 모두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용량 변화에 따른 퍼센트 저항 강화, 임피던스, 리액턴스가 모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될 것이냐? 자, 기준 용량. 자, 자기 용량 1000kg짜리의 기준 용량 얼마로 바뀌었어요? 800으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1000kg에 대해서 1.5%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1.5 곱하기 0.8 하게 되면 1.2% 나올까요? 자,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얼마로 바뀌어지겠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0분의 800. 0.8배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1000kg 썼을 때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니까 5 곱하기 0.8 몇 퍼센트요? 4%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임피던스 삼각형에서 R, X, Z 퍼센트 임피던스로 따져도 마찬가지죠.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 그렇다면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의 제곱은 퍼센트 저항 강화의 제곱 더하기 퍼센트 리액턴스의 제곱이니까 요거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퍼센트 리액턴스의 제곱은 퍼센트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퍼센트 저항 강화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양쪽에 루트를 취하게 되면 이 값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제. 그럼 세 번째. 자, P값이 아니라 Q값. 다시 말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는 거는 루트. 자, 퍼센트 저항 강화의 제곱 마이너스 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퍼센트 저항 강화의 제곱이다.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루트.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4%. 4의 제곱 마이너스 퍼센트 저항 강화는 1.2의 제곱이다. 따라서 퍼센트 리액턴스가 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몇 퍼센트냐? 3.8이 퍼센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 구했네요. 다 구했어요. 자, 요거 1번 쓰면 되고 2번 쓰고 3번 차례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대입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은 P 코사인 세타. 자, P 값이 얼마라고요? 1.2. 1.2 곱하기 0.8 더하기 Q 사인 세타. Q가 3.82 곱하기 무효율 0.6. 계산기 눌러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눌러주게 되면 얼마가 만들어진다? 3.2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3번 쪽.
3번 쪽을요. 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쓸 때요. 루트.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4%가 아니라 5% 집어넣어요. 그리고 퍼센트 저항 강화를 1.2%가 아니라 1.5%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1000kg 용량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죠. 그럼 우리가 800kg로 부하율을 조정해서 맞춰줘야 되니까 뒤에다가 1000분의 800 이렇게 풀어도 마찬가지로 3.8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번을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판서에 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풀어줘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용전압이 220V인 옥내 배선에서 소비전력이 40W인 형광등 30개와 소비전력이 100W인 LED 램프 50개를 설치한다고 할 때 최소 분기 회로수를 구하시오. 다음 16A 분기 회로로 하며 모든 조명의 역률은 70%다. 자, 우리 분기 회로 잡을 때 차단 용량에 따른 여유계수 집어넣죠. 근데 본 문제에서 여유계수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만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부하에 따른 유효전력, 다른 말로 소비전력이죠. 소비전력부터 구하게 되면 얼마가 만들어진다? 자, 먼저 형광등, 40W짜리 형광등이 30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W짜리 LED가 50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3, 42, 1200개가 되고요. 요거는 5000이 되니까 자, 5000이 되니까 6200W를 소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분기 회로수를 말할 때는요.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피상전력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자, 피상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분의 유효전력이다. 따라서 역률이 70%, 0.7분의 6200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주면 얼마가 만들어지냐? 8857.14 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전체 피상전력이에요. 그렇다면 분기 회로수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전체 설비 용량 8857.14 볼트 암페어에서 차단기 용량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차단기 전격 전압이 22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 전격 전류가 16A예요. 해서 차단기 한 대당 용량, 차단기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은 220V 곱하기 16A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차단기 용량에 대해서 부하를 80%만 걸어라. 그러니까 이 용량에 꽉 채워서 부하를 연결하지 말고 20% 여유를 주고 80% 부하가 걸리게끔만 해라. 그럼 여기다 곱하기 0.8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나와 있잖아요. 문제 조건 없잖아요. 해서 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기를 눌러주게 되면 2.516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기 회로수를 나타내니까 당연히 3분기가 되겠죠. 해서 3개 회로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어느 생산 공장의 수전설비 개통도이다. 이 개통도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뱅크의 부하 용량표를 봤더니 피더가 라인이 4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라인에 따른 유효전력, 소비전력 또는 설비 용량이 다음과 같을 때
각각에 따른 수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변압기 표준 용량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4,000kg짜리가 없어요. 1,000kg, 1,500kg, 2,000kg, 3,000kg, 5,000kg, 7,500kg, 10,000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류기 규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 300, 400, 500, 600, 7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는 무조건 5A고요. 자,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거 물어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래 1번입니다. 뱅크 A, B, C, D는 자, 요게 A뱅크, B뱅크, C뱅크, D뱅크예요. A, B, C, D는 동일한 부하와 설비이다. 중앙변전소에 필요한 변압기의 용량을 변압기 표준 용량을 참고하여 구하시오. 각 뱅크 간의 부동률은 1이고요. 뱅크 간의 부동률은 1이고 각 뱅크 부하 간의 부동률은 1.2가 되고요. 전부하 합성 역률은 0.9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변압기 용량 어떻게 구합니까? 자, 변압기 용량은 자, 부등률 곱하기 역률 분의 시그마 설비 용량. 자, 이때 설비 용량을 제시할 때는 킬로와트로 가져가고요. 만약에 설비 용량이 킬로볼트 암페어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역률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가 있냐면 그림상에서 자, 이 A뱅크에 따른 변압기 용량부터 구해야 될 것 같아요. A뱅크. 그리고 난 다음에 A, B, C, D가 모두 같은 부하다. 부하가 모두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하나 변압기 용량에다가 하나에 대한 여기 전체 용량에다가 곱하기 4를 취해가지고 이쪽 중앙변전소에 있는 변압기 용량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제시하게 되면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우선 A 부하에 따른 설비 용량을 보게 되니까 125kg짜리의 수용률이 80%. 그 다음에 또 125kg짜리의 수용률 80%. 그 다음에 500kg에 대해서 수용률 70%. 그리고 600kg에 대해서 수용률 85%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변압기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과 변압기 용량 각각 구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A 변압기에 따른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요. 자, 각 뱅크와 부하 간의 부등률이 1.2 곱하기 그 다음에 전부하 합성 역률이 0.9분의 자, 분자 자리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모두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리했던 요 네 개를 각각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5kg 곱하기 0.8 더하기 125kg 곱하기 0.8 더하기 그 다음에 500kg 곱하기 0.7 더하기 600kg 곱하기 0.85 자, 그래서 이 계산기를 다 눌러야 돼요. 자, 전체를 눌러가지고 구해봤더니 981.48kV 암페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A 변압기, TR, B 변압기, C 변압기, D 변압기 모두 얼마짜리 선정하면 되냐? 1000kg짜리 1000kV 암페어짜리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상부 쪽에 있는
중앙변전소의 변압기 용량을 잡아줄 때는요. 이 변압기 용량 다 곱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을 기준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메인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자, 메인에 들어가게 되는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지금 각 뱅크, 각 변압기 간의 부등률은 1입니다. 1. 그러면 우리 변압기 용량 구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부등률 곱하기 역률, 그리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근데 이거에 대한 전체 값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값이 단위가 뭐예요? 킬로볼트 암페어. 그러면 역률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위에서 구했던 용량이 1개짜리니까 여기에 곱하기 4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4를 하는데 각 뱅크 간의 부등률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1분의 부등률분의 자, 각각에 따른 최대 수용 전력 981.48kg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서 풀어주게 되면 얼마가 만들어지냐? 이거 1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요. 3925.92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럼 자, 우리 변압기 표준 용량을 따지게 되니까 3000kg짜리 위에가 5000kg가 있었죠? 4000kg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5000kg짜리를 선정한다. 그래서 TR의 메인 중앙변전소 변압기 용량은 5000kV 암페어짜리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2번. 자, 변압기. 자, 이게 변압기죠. 자, 변압기 CT1의 변류비를 구하시오. 여율은 자, 1.2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CT1차 전격 전류부터 구해야 돼요. 아, 그 전에 CT1과 CT2가 어디 설치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CT1은 자, 이 메인 중앙변전소에 있는 변압기 2차 측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CT1이 가지고 있는 전격 전압은 6kV다. 자, CT1이 설치가 되어 있는 전격 전압은 6kV가 되고 변압기 용량은 얼마짜리요? 여기 메인 쪽이니까 5000kg짜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T2가 설치가 된 곳에서의 전격 전압과 변압기 용량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CT2는요. 자, 여기 분기 라인 쪽, 뱅크 쪽이네요. 그래서 CT2 쪽이 가지고 있는 전압은 400V다. 자, 400V인데 킬로볼트로 따지게 되면 0.4kV가 될 것 같고, 자, 이때 뱅크 간의 변압기 용량은 1000kg짜리죠. 자, 이 정도면 정보가 다 제시가 된 것 같아요. 자, 변압기 또는 요거 빼버려서 CT1차 전격 전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1차 전격 전류는 루트 3V분의 P 곱하기 여유 1.25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변압기 용량의 단위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성간전압의 단위를 킬로볼트로 가져가야 킬로볼트끼리 지워져서 암페어로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가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자, CT1 6kV와 5000kg짜리입니다. 6kV와 5000kg짜리입니다. 그리고 여유 계수 1.25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해서 풀어주게 되면 얼마가 만들어지냐? 601.406A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유 계수는 우리가 설비 여유를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601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 변류기 전격을 봤더니 600 위에가 600 상위가 750짜리가 있어요. 그럼 750짜리로 설계하면 너무 여유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적으로 얼마를 답안을 작성한다? 600대 5로 선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변압기. 자, 이거 아까 하나 빠졌다고 했죠. 변압기 CT2의 변리비를 구해라. 그럼 CT2 1차 전격 전류 I1 값은 그대로 숫자만 대입하겠습니다. 공식 똑같은데 여유 개수만 1.35로 바꾸면 돼요. 루트 3 곱하기 자, 두 번째 CT2 같은 경우에는 0.4kV에 1000kg짜리입니다. 0.4분의 1000 곱하기 1.35를 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948.56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에 해당하는 2000kg짜리, 2000대 5짜리를 선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CT를 구할 때요. CTB를 구할 때,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최대 수용 전력을 집어넣을 때가 있고 또는 변압기 용량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좀 헷갈려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변압기 용량 넣는 게 맞아요. 변압기 용량 넣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변압기 용량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 제시가 최대 수용 전력만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기본은 뭐다? 기본은 변압기 용량을 집어넣어야 이거만큼에 해당하는 CTB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7번입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수용가 설비의 전압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를 쓰시오. 자, 우리가 KC가 도입되면서 허용 전압 강화율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규정이 변경이 되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암기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설비 유형의 A, B가 있는데 A 같은 경우엔 저압으로 수전받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전기를 공급받는 인입전서부터 기기까지에 대한 전압 강화율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고압 이상, 특고압으로 수전받는 경우다 보니까 우리 전력용 변압기, 전기실 쪽에 있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서부터 기기까지에 따른 허용 전압 강화율을 말합니다. 자, 답안을 보시면 너무나 규칙이 간단합니다. 3%, 5%, 6%, 8%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8번 문제는 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감리는 무조건 삭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안은 참고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 3회차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